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막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평생 사회생활 하다가 은퇴한 지 4년 차입니다. 이름 김옥분입니다. 저 강원도 춘천 삽니다. 제가 33년을 공무원을 했고요. 정년이 돼서 정년퇴직한 경우입니다. 저 도서관에 근무했고요. 사서였습니다. 도서관 사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도서관이 책하고 같이 일하는 곳이거든요. 도서를 선정해서 구입하고 이용자들한테 이용시키기도 하고요. 또 도서관이 평생교육기관이니까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도서관장으로 정년퇴직했고요. 사서 5급이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 행정 업무를 하는 행정직 공무원이 있고요. 전산하는 전산직도 있고 세무 관련 업무를 하는 세무직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직렬이 있거든요. 그중에 사서직은 도서관에서만 근무하는 사서직, 그러니까 전문 직종이에요. 사서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급수 체계는 똑같고요. 하는 일이 다르죠. 급수 체계는 일반 공무원들이 9급부터 시작해서 8급, 7급, 6급 올라가거든요. 똑같습니다. 다만 직렬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업무가 구분이 되는데 저는 사서직 공무원이었으니까 도서관에서 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좀 퇴직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평생 그곳에서 일했기 때문에 기분이 묘하긴 하더라고요. 조금 시원섭섭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노인 교육이 잘 안 됐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 평생교육사 공부도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퇴직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참 전부터 제가 퇴직 후에 무엇을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퇴직자이면서도 절대 심심하거나 할 일이 없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잘 지낼 수 있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놀기 위한 비용도 좀 만들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 남편도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저보다 먼저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퇴직 후에 어떻게 하는지를 이미 봐왔고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현역일 땐 너무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막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일주일 동안 나 좀 가만히 놔둬봐라. 그래서 제가요,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느림보처럼 나무늘보처럼 딱 일주일 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지겨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시 사람이 됐습니다. 정상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 재취업 경험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취업을 또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은퇴하기 6개월 전에 네이버 협력사가 온라인으로 실버 직원 채용하는 거 봤거든요. 거기에 응시했었습니다. 공무원들은 퇴직 전에 겸직허가 안 받으면 겸직할 수 없습니다. 겸직허가 받고 그러고 근무했습니다. 그 후에는 정식으로 정년퇴직 이후니까 쭉 근무할 수 있었고요. 계약을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제가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2년 정도 근무하다가 희망퇴직이 떴길래 과감하게 희망퇴직했는데 그때는 자의도 있었고 타의도 있었고 아무튼 희망퇴직을 신청해서 허락이 됐습니다. 제가 나름 노는 거 좋아하니까 이 논다는 걸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놀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놀이입니다. 좀 다리가 튼튼할 때 좀 더 나답게 놀아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많았고요. 지금 자유부인이 온전하게 된 거는 1년 6개월, 7개월 이 정도 됐네요. 제가 나중에 다리에 힘 빠지고 나면 좀 서글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 너무 치열하게 살았고 너무 진짜 숨가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살고 싶은 방향으로도 좀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만뒀습니다. 모든 직장이 쉬운 일은 없죠. 거기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협력사였기 때문에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거였고요. 저는 계속 눈이 나빠지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기 때문에 눈이 더 좋아질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컴퓨터 사용에 눈이 피로해지긴 했었지요.
제가 그렇게 하다가 더 나이가 들면 서글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직장이라서가 아니고 제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돈만 벌다가 나이를 먹었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조금 두려웠습니다. 그 직장이 좋았던 게 저 오전 4시간만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갔다라기보다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게 더 초점이 맞춰졌지요. 재미있게 일했습니다. 세상에 감사한다는 그런 기본 마인드가 좀 있는 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별거 아니어도 제가 기쁘다고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면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제2의 직장이라고 간 곳에서도 그곳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장이었고 저는 제가 알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툴툴거릴 사항이 아니었지요. 그러고 은퇴자가 다시 하루에 4시간씩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오후에는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쓰면 됐으니까. 다만 이제 제가 거기서 힘들었던 거는 저는 해외 트래킹도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날을 갑자기 빠지게 된다면 회사에 누를 끼칠 수도 있고 불쑥 갈 수 없다는 그 구속감이 조금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사직했습니다. 저는요, 일단 퇴직한 후에 제가 제 뜻대로 생활을 하고 싶어서 나름 준비한 게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퇴직자한테는 자존감 같은 거, 자신감 같은 거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점심 도시락 싸가지고 출근했고요. 그러고 나름 노련하게 사서 역할 잘했습니다. 외부 강의가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라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책 이야기를 진행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했지요. 그럴 때마다 쏠쏠하게 조금씩 돈이 나왔고요. 그런 거 전부 모았습니다. 그래서 만든 돈이 생각보다 제 수준에서는 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좋은 인간관계를 잘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해도 사람들과 사이좋게 잘 놀 수 있는 그런 발판도 마련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사실은 자격증 부자입니다. 제가요, 논술 자격증도 있습니다. 사서 자격증이요,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방화관리자도 1급입니다. 별거 막 갖고 있습니다. 아까 평생교육사 얘기했죠. 그 자격증도 있습니다. 자격증은 많은데 그거는 제가 혹시 저도 퇴직하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따놓은 자격증인데요. 이게 되게 자신만만한 그런 기분을 느끼긴 해줘요. 그런데 그거를 활용해서 제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평생 조직 생활하면서 쓴물단물 다 본 사람이라서 지금은 그냥 가지고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걸로 재능 기부를 할 수는 있겠지요. 당황이요. 퇴직 후에는 저는 당황했던 적은 기억나는 게 없네요. 그냥 저는 퇴직 후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생각했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바쁩니다. 생각보다. 제가 살아온 세월이 많지는 않지만 겪어보니까 저는 은퇴자들이 은퇴하기 전에 인간관계 폭을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퇴직한 공무원이나 현역인 공무원들 가끔씩 만나거든요. 그러면 주제가 한정이 돼 있어요. 알던 직원 또는 지금 현재 직원. 그래서 보통 되게 얘기를 하게 되면요, 공무원들 얘기를 하게 돼요. 당연히 그 속에 뒷담화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같은 직장에 있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살아가는 얘기 하게 되고 미래지향적인 얘기 많이 하게 돼서 저는 현역이신 분들이 지금 현재 같이 어울리는 직원들 말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어울릴 기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인간관계 폭을 미리미리 넓혀 놓는다면은 퇴직 후가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살거든요. 제가 추구하는 게요, 저 사람 냄새 난다 그러면 무조건 친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주로 만납니다.